아니, 왜 트랙터로 안 하고 포카로 풀 정리를 할까요? 트랙터로 로터리를 치는데 완전 망가진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한 달 정도 서울에서 일을 하고 왔더니 풀들이 지천이에요. 경관 농업을 위해 알파파 모종을 아빠가 만들어 주셨는데 이제 심어야 해요. 그래서 수가 아래쪽 밭을 트랙터로 로터를 치는데 완전 소리가 장난이 아니었답니다. 급한 대로 포카를 이용해서 심을 곳을 확보하기로 했어요. 수와 포카는 풀 정리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경사면 풀 정리는 포카가 더 잘하지요. 개망초꽃과 흰토끼 풀이 무척 예뻤는데 조금은 아깝습니다. 꿀벌 친구들도 진짜 많이 왔었거든요. 여기엔 알파파를 심어서 씨앗을 받으려고 해요. 알파파 꽃은 보라색으로 꿀벌에게 꿀을 많이 주는 밀원입니다. 단연 초식물로 배수가 잘 되는 땅에 심어야 하며 보통은 매번 베어져야 하지만 우리 집은 해발 500이 넘어서 3번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잘 관리를 하면 꿀도 많이 딸 수 있고 한 번 심어서 3년에서 5년까지 살 수 있다고 해요. 대량으로 키우기 전에 테스트용으로는 무척 좋습니다. 테스트에서 좋으면 씨앗 10kg를 구입해서 8월 말에 1500평 아래밭에 뿌릴 예정입니다. 알파파는 뿌리가 깊게 내리는데 초기에는 잡초약에 진다고 하여 물도 자주 주고 풀 관리를 잘 해줘야 합니다. 테스트용으로 키우기엔 집 앞 바로 앞에 있는 이 밭이 좋습니다. 오늘 이 잡초들을 대충 정리를 하고 갈퀴로 모아서 따로 정리를 해야겠어요. 배수가 관건이라 두둑을 높게 만들어서 심어야 뿌리가 썩지 않습니다. 원래는 꽃이 20% 정도 필 때 베어서 소 먹이로 주는 풀인데 우리는 꿀벌의 밀원식물로 키울 겁니다. 모밀기 때 벌들에게 비상식량이 되는 셈이지요. 1000평의 알파파 꽃밭은 꿀벌 2군 정도의 적당한 양이라고 하네요. 집 앞의 밭은 알파파와 돼지 감자를 키우고 지금 보이는 건너편 밭엔 물이 많이 나와서 배수로 정비를 먼저 해야 해요. 그리고 메밀을 심을 예정입니다. 메밀은 정말 성격이 좋은 작물입니다. 땅을 많이 따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건너편 밭엔 메밀입니다. 메밀 또한 꿀벌에게 아주 좋은 밀원입니다. 메밀을 씻고 꽃이 필 때쯤 벌통을 한 군 가져다 놓을 예정입니다. 양봉 수업을 받고 있지만 이론과 현실은 다르니 우리 집에 맞는 양봉 매뉴얼이 있어야겠지요. 처음부터 욕심내지 않고 경험을 쌓으려고 해요. 벌통 한 군으로 시작해서 겨울을 무사히 지낼 수 있게 만드는 게 제1 목표입니다. 무농약, 무비료, 무제초제인 우리 바깥 산에서만 꿀을 모아서 저장해 주길 바라지만 꿀벌과 말이 통하지 않으니 벌통과 가까운 곳에 밀원식물을 키우는 것이 최선입니다. 다행히 반경 2km 이내엔 크게 농약을 치는 곳은 없습니다. 암튼 메밀꽃은 좋은 밀원식물이고 메밀 수확도 좋습니다. 이번에 10kg 메밀을 잘 키워서 수확하면 내년부터 씨앗은 구입하지 않고 연 2에 심을 수 있어서 꿀벌들도 좋겠네요. 지금 조성 중인 이끼 연목 기준으로 아래쪽 밭 약 1500평은 알파파 꽂힌 보라색 꽃밭이 되겠고요. 위쪽 밭 1500평은 메밀 꽃밭이 되겠지요. 이 앞쪽 밭은 여러 작물이 자라나는 텃밭이고요. 꿀벌들이 아주 좋아하겠어요. 우리 집을 둘러싸고 있는 약 9000평의 우리 산은 도로가 생기기 전 둔내와 갑천과 청리를 연결했던 옛날 길이 있습니다. 강자갈이 깊게 매립되어 있어 잡초나 나무가 자라지 못해 옛길 그대로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목 부계자가 되어서 건강한 소나무 숲길을 유지하려고 해요. 우리 청이면은 소나무 재선충이 감염되지 않은 청정 지역이에요. 그래서 소나무 반출도 가능합니다. 혹시 소나무 묘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세요.
늦가을에 소방 숲가꾸기에 들어가기 전 필요한 소나무를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가까운 곳도 제선충이 창궐하여 예방주사를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산림경영 계획서에 제선충 예방주사를 목록에 넣으려고 해요. 우리는 산에 있는 소나무를 노송으로 키우고자 합니다. 편백나무에서 나오는 피톤치드보다 최대 4배나 많은 양의 피톤치드가 나옵니다.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우리 집도 피톤치드가 넘쳐나는 곳일 것 같아요. 이런 소나무를 우량종으로 키워낸다면 우리뿐만 아니라 여기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신에 걸쳐 강력한 치유 및 건강 증진 효과를 얻을 수 있겠지요. 강자갈로 된 옛길은 작업로로 살려 산책길을 만들면 힘들지 않고 걸어 다닐 수 있는 피톤치드 산림욕장이 됩니다. 연못 조성에 필요한 강자갈은 3톤이면 충분한데 20톤이나 있으니 강자갈 맨발길도 만들어서 더 건강한 웰니스 장소를 조성합니다. 앞으로 할 일은 많아도 계획이 확실하니 조급하지 않습니다. 그나저나 내일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린다고 해요. 비가 오고 그치면 풀들이 또 살아날 텐데요. 우리 알파파는 아직 새싹이어서 힘이 없습니다. 비가 그치면 풀들을 바로 정리해서 치우고 두둑을 먼저 만들어서 새싹 무적을 심어야겠어요. 힘이 좋은 트랙터가 있어도 로터리가 망가지니 어쩔 수 없습니다. 많은 양은 아니니 우선 몸으로 해야겠지요. 때를 놓치면 친정 아빠가 키워준 모종을 살릴 수 없으니 몸이 고생해야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예초기로 풀 정리를 하면 풀향이 엄청 싱그러워요. 저는 그 향도 무척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초기 사용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는데 돌이 튀면 위험하다고 절대 알려주지 않네요. 마음 먹으면 할 수 있겠지만 수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풀향이 좋아서 자주 풀을 꺾어 향을 맡기도 해요. 저기 포카 오른쪽에 풀 무더기처럼 보이는 것이 돼지 감자입니다. 돼지 감자는 생명력이 엄청 강해서 따로 무언가를 해줄 필요가 없는 완전 자생 작물입니다. 수확할 때 다 캐지 않고 조금만 남겨놔도 저렇게 월동을 나고 다시 자랍니다. 저처럼 게으른 농부에겐 좋은 작물이지만 대부분의 농가에선 골치 아픈 작물이에요. 혈당 조절 성분이 있어 올해는 말려서 엄마께 드리려고 합니다. 칼륨 함량이 높아서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피해 주셔야 합니다. 생으로 먹는 것보단 말린 후 덮어서 차로 2-3잔 마시는 게 건강에 좋아요. 돼지 감자는 따로 약을 치지 않아도 되는 작물이라 대부분 친환경이라고 합니다. 아침밥을 준비하던 사이에 이쪽 밭의 풀 정리는 거의 다 되어 갑니다. 매주 금요일 양봉 전문가 교육을 가야 하기 때문에 같이 거들지는 못했습니다. 토요일 마지막 산촌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면 할 일이 많겠습니다. 산촌 교육은 임업후계자가 되는데 필수 교육이에요. 산촌 기촌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한번 들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임업후계자 또는 산을 이용해서 수익을 만들고자 하시는 분들께도 임업진흥원 양평 산촌학교 가을 학기가 예정되어 있으니 신청해보세요.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촌 산촌 준비를 하면서 산촌에서 살아보기를 추천합니다. 이웃과의 관계 조성이 가장 중요한 시골살이에요. 다음에 또 만나요.